네, 안녕하세요. 3월 30일 토요일 주말입니다. 네, 다행히 어제 셀트리온 주가가 한 셀트리온이 한 4%대에서 상승으로 마무리되었죠. 잘 마무리가 되어서 그죠. 주말은 또 조금 잘 보낼 수 있을 듯 합니다. 일단 3월 달 마무리가 잘 되었고 마무리가 잘 된 이유들 그냥 추측해 보면 그죠. 윈도우 드레싱 분기 마감, 월 마감 윈도우 드레싱 효과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2차 블록딜이 이루어졌죠. 요게 말씀드린 대로 그죠. 단기적으로 블록딜 부분은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악재 부분입니다. 일단 블록딜이란 건 대주주가 뭔가 그 주요 주주가 그죠. 그 물량을 팔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악재 부분이고요. 일단 그 받아가는 주체가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주체가 아니다라고 하면 대부분 악재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 블록딜 때는 조금 제 기억으로는 좀 안 좋았죠. 시작 부분이 좀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2차 블록딜도 물론 시작 부분은 안 좋았죠. 근데 일단 이게 어느 정도 그죠. 이게 테마색의 블록딜 부분 자체가 한 달도 안 돼서 두 번의 블록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면 이제 두 번째 나왔으니 약간 오버행 이슈 자체가 조금 많이 사그라든 게 조금 이유가 아닌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단 현재 이제 합병이 마무리가 되고 우리가 진펜트라 PBM 대형 PBM 중에 이제 한 곳 3월달 계약 만료를 했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소식이 언제 나올지는 실질적으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PBM 소식은 PBM 업체 쪽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야 이제 회사 쪽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PBM 업데이트 일정은 보통 홀수달 말일이거든요. 일단 3월 달에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혹시나 이제 4월 초에 지금 회사에서는 계약서 문구 수정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한데 4월 초쯤에 없다라고 하면 그죠. 단순하게 그 일정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5월 말쯤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주총 때 그렇게 좀 약간 또 이야기한 부분이 김현기 대표가 3월 달에 지금 현재 계약 체결이 되었고 실질적인 시장 커버리지는 5, 6월 달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이게 중소형 PBM 쪽에 대한 부분은 아직 이야기가 안 나오네요. 회사에서는 원래 그죠. 중소형 PBM 쪽에 대한 부분이 3월 달, 대형 PBM 쪽은 2분기 초라고 했죠. 2분기 초라고 했으니 4월 초에 또 소식이 나올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일단 이제로는 조금 이제 테마색이랑 IMM, 기존에 셀트리온이 조금 어려울 때, 그죠? 좀 테마색,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쪽으로 투자가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었죠. 과거에는 우호 지분의 테마색이었지만 지금은 오버행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지분 자체를 이제는 IMM이 딜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데, IMM에 대한 부분은 몇 번 말씀드렸죠. 셀트리온이 처음 우회 상장할 때 ORCAM부터 투자를 했습니다. ORCAM부터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야까지 해서 모두 다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또 수익률을 가져갔던 부분이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고 그죠. IMM 이제 성공적인 수익률을 가져갔는데 일단 최근에 들어온 부분도 또 이유도 있겠죠, 그죠. 성장성을 충분히 보고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추가적인 지분 확대 계획도 있다라고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가적인 지분 확대 계획에 대한 부분은 그죠. 단순하게 보면 또 테마색 부분일 물량이 크죠. 근데 일단 테마색의 물량 부분 자체가 최근에 1, 2차 모두 블록딜 일단은 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부분이었죠. 이게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된 부분인지 아니면 향후 예를 들어서 단기간 내에 또 나올지는 일단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최사가 이번에 2차에 걸쳐서 중간에 끼어들어서 일단 주가 방어 역할을 잘 해줬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좋은 소식이고 일단 IMM 쪽에서 우리 국내 쪽에 투자한 부분 자체 어느 회사인가요?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매각한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셀트리온 쪽으로 지분을 조금 많이 확대를 해자갔으면 좋겠고 큰 틀로서 셀트리온 투자 시 고려해야 될 사항들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랑 내년 정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사항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기 전에 부탁을 드리면서 일단 테마색 블록딜 현황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장후에 대량 매매가 나왔죠. 그죠? 첫 번째 3월 14일 날 네, 장후 대량 매매에서 118만 주가 나왔습니다. 118만 주. 그리고 이제 네, 3월 28일 부분이었죠. 네, 49만 1000주에서 대략 보면 한 160만 주, 170만 주 정도에 대한 장후 대량 매매가 이루어졌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때 보면 그죠? 일단은 1차 때는 마치 똑같이 테마색이 IMM 쪽으로 물량을 넘겼는데 1차 때는 일단 테마색의 매도 창구는 UBS 부분이었고요. IMM의 매수 창구는 NH 부분이었습니다. 2차 때 여기 49만 주, 매도 창구는 모건 스탠리, 그리고 마찬가지 IMM의 매수 창구는 NH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테마색 창구만 조금 바뀌었고 나머지 IMM은 매수 창구, 일단은 NH 부분으로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던 사항이었고요. 요 두 번에 대한 일단 블록딜 할인율로 본다라고 하면 전체 대략 한 5% 중후반대 내 할인율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3월 14일 날에서 뭐 일단 평균가가 17만 9천원 그죠? 네. 일단 매수 평균가가 16만 9천원. 요 기타 법인 쪽 요거는 IMM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이때 종가가 조금 뭐 아무튼 있었는데 그때 종가 기준상으로 보면 대략 한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5.73%대의 할인율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보통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과거 블록딜이 이루어졌을 때 할인율 하단이 5%대, 상단이 상단이 일단 9.8%대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테마색이 IMM에 넘기면서도 일단은 할인율이 좀 일단 약간 낮은 하단율로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었고요. 일단 뭐 낮은 하단율로 진행이 된 부분 자체가 뭐 가장 큰 이유가 그죠. 기존의 테마색이 블록딜 할 때는 회사가 방어를 안 해줬죠. 이번에 1, 2차 모두 회사가 중간에 그죠. 셀트리온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 지분을 일단은 질권 설정으로 해서 내 수익 분배 조건으로 조금 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죠. 장내 매도 없이 내 주가 하락을 방지해 주는 역할 회사에서 두 번에 걸쳐서 해줬던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은 당연히 회사가 잘 해준 겁니다. 뭐 아무튼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이상하게는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한번 3월 28일 날 마찬가지였죠. 49만 3천주, 평균가 17만 2천주. 요때 일단 할인율로 봐도 종가상으로 봐도 이때도 대략 한 5%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블록딜, 2차 블록딜 모두 할인율이 할인율 하단 쪽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일단은 뭐 매수하는 입장에서 IMM 입장에서는 그죠. IMM 입장에서는 할인율이 더 많으면 좋았겠지만 여기서 회사가 끼어들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반대로 테마색 입장에서는 그죠. 할인율이 일단은 적게 된 부분이니까 테마색은 나름적으로 조금 매도에 성공했다 라고도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서로 약간 뭐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 이제 테마색의 남은 물량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제가 며칠 전에 잠깐 올려드렸던 부분은 그거 잠깐 정정해서 제가 댓글로 올려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정확하게 남은 수량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존에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단은 셀트리온은 그죠. 이거는 확정적이었습니다. 550만 주 모두 다 공시상에서 확인된 부분이고요.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과거에 가지고 있던 지분율로 본다라고 하면 셀트리온과 비슷한 지분율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일 지분으로 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3분기 정도까지 셀트리온은 550만 주 공시상에서 확인된 부분이고, 헬스케어는 추정을 했을 때 620만 주 부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 그죠. 4분기 때 공시가 나왔죠. 전체적으로 합병 셀트리온은 784만 주 가지고 있었습니다. 3.56%대. 그러면 그동안 셀트리온은 안 팔았거든요. 550만 주 안 팔았습니다. 그럼 셀트리온 헬스케어 남은 수량은 231만 7천 주에 해당되는 사항이죠. 요 두 개가 합쳐져서 합병 비율에 따라서 합쳐져서 일단은 작년 연말 기준상으로 784만 주 3.56%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항이었고요. 이제 테마색 23년 말 784만 주, 아까 블록딜 1차에서 118만 주 팔았죠. 그리고 블록딜 2차에서 49만 주 팔았습니다. 그럼 현재 정확하게 남아있는 수량은 616만 주 정도 남아있습니다. 616만 주.
많으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죠? 뭐 적으면 적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뭐 지분율은 대략 한 3% 초반대까지 약간 떨어지려나요? 여하튼 616만 주 여전히 오버행 이슈는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또 그냥 단기간에 또 그죠? 뭐 몇 달 후에 또 오버행 이슈 또 그 뭐 리밸런싱 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연말에 나온다든가 그 시점에 대한 부분은 확인은 어렵지만 네. 기존의 IMM 네, 지분에 대해서 뭐 지분 투자 확대 계획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회사가 두 번에 들어서 끼어들었다라고 하면 그죠. 테마색 앞으로 나온 물량 쪽에 대한 부분도 또 회사가 보장을 해주면서 IMM이 들어올 가능성 네,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히 그죠. 네, 우리가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블록들이 일어났을 때 회사에서 방어를 안 해줬죠. 그래서 테마색은 장내 매도 뭐 분기당 한 60만 주, 70만 주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가 하락. 뭐 기존에 네, 지분 공시 내 블록딜 했을 때보다는 주가 하락 자체가 조금 더뎠지만 그래도 주가 하락 부분이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2차 두 번에 걸친 블록딜 부분은 회사의 관여 부분상으로 그런 사항이 전혀 뭐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럼 회사의 주가 방어 쪽에 대한 부분 일단은 아까 3월 14일 날 또 공시가 나왔고 그죠? 주주간 계약 K바이오 퓨처스 제1호 주식회사 그리고 IMM 자산운용 주식회사 그리고 3월 28일 날 여기 한 부분도 아까 49만 주인가요? 49만 주 정도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 네, 회사가 주주간 계약을 통해서 일단은 공시가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아까 보면 그죠 이게 질권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59만 주 부분이죠. 대략 아까 전체 수량이 한 118만 주 부분이었잖아요. 한 반 정도 조금 넘는 수량으로 질권 설정해줬고 네 여기에 대한 부분도 아까 49만 주 부분이죠. 반 정도 조금 넘는 물량으로 질권 설정을 해줬습니다. 회사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질권 설정까지 하면서 뭐 하게 된 이유 어떻게 보면 그죠 주가가 올랐을 때 뭐 팔았을 때 또 회사도 약간 또 이익을 가져가는 부분도 있고 또 아무튼 회사 측에서는 또 주주가치 네, 주가 하락을 방지해 주는 역할 또 두 가지 부분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주요 계약 내용에서 그죠 보고자 IMM 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지정한 투자자들이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위 투자자들에게 내부 수익률을 보장하고, 그죠? IMM 쪽에 내부 수익률을 보장하고, 내부 수익률 보장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보고자가 보유한 주식에 K바이오 퓨처스 제1호 주식회사를 건질권자로 하는 건질권을 설정함. IMM 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지정한 투자자들이 주식을 처분하여 처분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들은 보고자에게 해당 처분 수익의 일정 비율을 처분 수익 분배금으로 지급한다 해서 그죠. 처분되었을 때 홀딩스도 여기 뭐 처분 수익 분배금에 따라 또 일정 또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주주들에게도 좀 좋았던 부분이었고 그죠. 회사 측에서도 나중에 수익이 났을 때 당연히 좋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럼 이 기타 부분 우리가 셀트리온 투자하면서 이제 조금 길게 이제 뭐 단기적 조금 길게 보셔야 할 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PBM 업데이트는 홀수달 기준상으로 네, PBM 계약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그죠 대형 PBM 쪽에 대한 부분이 네, 2분기 초 이러면 2분기 초에도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2분기 초면 그죠 4월 초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PBM이 아까 홀수달 말일 기준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계약 만료가 되었다라고 했고 문구 수정 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죠. 그러면 4월달 초에 네, 회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도 있으니 그죠. 충분히 대형 PBM 중 한 곳 일단 저는 옵텀 쪽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요 부분에 따라서도 미리 그죠 또 이 부분에 알고 또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저께 같은 경우에 아무튼 뭐 정확하게 원인 파악은 어렵지만 여러 가지 좀 변수들 우리가 이번 주총에서 제 개인적으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네, 주총에서의 소회장 발언이었습니다. 맨 마지막이었죠. 아무튼 뭐 조금 소회장 마음도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죠. 주가 네, 좀 올랐을 때 팔아라. 뭐 우리가
우리 주주분들이 주가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회사에 불만을 많이 제기하니, 네, 이제 좀 팔아라, 올라면.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서회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상장회사 대표들의 염원이, 네, 주식 상장 폐지가 염원이다라는 또 이야기를 했죠. 아무튼, 그죠? 어느 정도 조금에 대한 심정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회사 대표가, 네, 그 회사 주가를 팔아라. 상장 폐지가 염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쪽을 보면 그죠? 조금 많이 이해가 좀 많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세 번째, 1분기 실적이 확실한 변곡점. 일단은 우리가 1분기 실적이 대략 한 5월 초쯤에 발표가 되는 사항이죠. 1분기 실적이 지금 현재 전망치로는 그죠? 네, 매출액은 대략 한 7,200억 정도 컨센서스, 영업이익이 89억인가요? 아무튼 적자를 약간 면하는 수준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잡혀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매출에 대한 부분은 뭐 지금 회사 뭐 그죠, 이번 주총에서도 1분기 때 뭐 유플라이마, 진펜트라 등등을 이유를 들면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 변수는 약간 그죠, 매출보다는 영업이익. 이게 말 그대로 컨센서스 기준상으로 적자를 면하느냐 아니면 적자로 조금 떨어지느냐. 물론 적자로 빠지더라도 펀더멘털 이슈는 부분은 아니죠. 뭐 아무튼 상각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PPA 등등 그런 부분 때문에 이슈가 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일단은 시장에 어떻게 받아들일지 요게 조금 또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매출 3조 5천억보다는 에비타 1조 6천억, 네, 영업이익 1조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총에서 그죠, 이거 가지고 여기에 매출 3조 5천억 달성하는 것에 대해서 경영진 책임 요청을 했죠. 근데 제가 제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매출 3조 5천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에비타 1조 6천억, 특히나 영업이익 1조 원대, 이게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매출에 대한 부분은 네, 그 계산식으로 그죠, 네, 주가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PER을 어떻게 구하죠? PER은 주가를 그죠, 주가를 EPS로 나눈 겁니다. 근데 EPS는 어떻게 된 부분이냐? 네, 단기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게, 네, 주식수로 나눈 게 EPS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단기순이익은 어디서 나오죠? 영업이익에서 뭐 빼고 해서 나온 게 단기순이익입니다. 그래서 매출가는 주가랑 PER 부분이랑 전혀 뭐 단순하게 그죠,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영업이익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출 3조 5천억 이것도 중요하지만 영업이익 1조 원 이게 훨씬 더 주가에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바라보는 부분 그죠, 뭐 정권사들 9개 10개 정권사 제가 평균치 뭐 몇 번 계속 올려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평균치가 대략 한 3조 3천억 3조 4천억대 부분입니다. 매출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그죠, 정권사들 평균치 영업이익이 6천억 중반대 부분입니다. 6,500억이라고 할게요. 6천억 중반대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갭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정권사들 이렇게 영업이익을 일단은 뭐 회사 대비해서 낮게 보고 있으니 그냥 주가, 우리 목표 주가가 뭐 22만원, 23만원, 많게는 25만원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변수는 매출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라서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번 주총에서 많이 부각이 되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전혀 부각이 안 됐다라는 점이 조금 또 많이 아쉬운 사항이고요. 진펜트라, 유플라이마 등 숫자 확인이 우선입니다. 네, 회사에서는 진펜트라 보수적으로 5천억, 6천억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권사 평균치 계속 보여드렸죠, 몇 번. 정권사 평균치는 2,800억입니다. 대략 2배 정도 차이 납니다. 여기에서 일단 갭이 벌어지면서 그죠, 영업이익을 떨어뜨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여기에 대한 숫자 확인, 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유플라이마에 대한 부분도 숫자 확인 필요합니다. 유럽에서는 1분기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어제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오리지널 휴미라가 그죠, 네, 휴미라 시밀러 나오면서 휴미라 오리지널 매출이 휴미라 시밀러로 일단은 떨어지는 낙수 효과가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낙수 효과는 거의 안 나오고 대표적으로 에브비가 새롭게 개발한 스카이린치 쪽으로
일단은 휴미라의 적응증 획득한 스카이린치, 일단 다른 쪽으로 매출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리지널도 일단은 경고하지만, 그죠? 경고하지만 바이오 시밀러로 매출 떨어지는 부분 자체가 일단 약간 다른 휴미라 적응증을 획득한 일단 다른 그 신약이라든가 다른 경쟁사 약품 쪽으로 매출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유플라임에 대한 부분, 지금 현재 기준상으로는 기대는 여전히 낮추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원래 시장 커버리지가 그죠 40% 목표 부분이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작년 연말 기준상에 한 반 정도 커버리지만 달성했습니다. 벤테그라와 옵토마릭스 부분이었죠. 그리고 뭐 전문의약품 케어 파트너스죠. 그래서 일단은 진펜트라가 훨씬 더 중요하지만 그죠 유플라이마 회사에서는 미국 매출 2,300억 정도 내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수치상으로 1분기 때 유플라이마 그 유럽 매출로 본다라고 하면 그죠 제 기억으로 올해 유플라이마 유럽 매출이 2,800억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2,800억입니다. 작년 매출이 1,600억대인가요? 1,700억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성장 부분은 2,800억은 가능할 듯 한데 그죠? 말 그대로 변수는 네, 미국 2,300억 요 부분입니다. 셀트리온 신고가 40만원이면 네, 시총이 약 82조입니다. 우리가 뭐 많은 주주분들이 그죠? 아, 신고가 가야지. 신고가 갈 수 있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희망을 가지는 건 일단 좋죠. 당연히 40만원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셀트리온의 과거랑 지금 부분이랑 40만원은 천지 차이입니다. 기존의 셀트리온 신고가 40만원일 때는 주식수가 1억 4,600만 주 부분이었죠. 그러면 단순하게 시총은 대략 한 56조, 네, 56조대 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에 주가가 만약에 40만원을 가면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총이 약 82조입니다. 56조에서 82조, 주가는 40만원 부분이지만 그래서 이러한 영향상으로 지금 현재 한 삼바 시총이 이 정도 약간 가나요? 그래서 82조 정도가 나오면 제가 PER은 계산 안 해봤는데 PER 제가 굉장히 높을 겁니다. 물론 그죠?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죠. 가능성은 적지만 불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진펜트라가 말 그대로 대박을 내주고 그죠? 유플라이도 대박을 내주면 뭐 충분히 일단 단기적으로 꾸준하게 40만원대를 간다는 게 아니고 40만원 근처 찍고 빠질 수는 있겠죠. 여하튼 그런데 일반적인 현상에서 본다라고 하면 신고가 40만원 자체는 아주 네, 버거운 상태라고 네, 생각이 되는 사항이고요. 소유와 경영 분리에서 승계, 요거는 중장기적 이슈 부분입니다. 단기적으로 이슈가 줄 부분은 아닙니다. 네, 길게 투자하실 분들. 물론 소유와 경영 뭐 이렇게 소유장이 말 안 지킨다라고 해서 그죠 뭐 주가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거의 없다라는 부분인데 승계에 대한 부분은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나중에 승계할 때 요거는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승계 쪽 하는 부분에서는 세금 때문에 유리한 부분인데 여하튼 요거는 단기적인 이슈 아니고 중장기적 이슈 부분 네,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어제 마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금요일날 의미 있는 개선 지표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외인들 대량 매수 그죠. 한 달 만에 19만원 종가 기준으로 올랐었고 5일선, 60일선 매물대 상단 모두 돌파하는 네, 정말 의미 있는 개선 지표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어제 지표가 하나 나오는 게 있었죠. PC 지표, 개인 소비 지출. 다행히 그죠 시장 예상치에 부합이 되었습니다. 뭐 거는 PC 지표가 2.8%, 시장 예상치도 2.8%, 시장 예상치 부합. 다행히 이게 부합이 되어서 뭐 파월도 그죠 조금 또 안도 있는 물론 금리나 뭐 빨리 시기적으로는 앞당기지는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다행히 예상치 부합 네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네,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제약 바이오 성장주 뭐 단기적으로 또 조금 더 좋게 시작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면 네. 셀트리온 24년, 25년은 홀딩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게 길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공매도 금지가 되어 있죠. 공매도 금지가 6월달까지 부분입니다. 6월달까지 공매도 금지 부분이고 24년에는 일단 또 진펜트라, 유플라이마 실적을 보여줘야 되고 그죠.
이제 25년에는 또 11개 바이오 시밀러가 출시가 되는 부분이죠. 이러한 또 효과에 대한 부분, 진펜트라의 본격적인 성장, 유플라이마의 본격적인 성장, 2025년 바이오 시밀러 기존의 6개에서 11개로 확대되는 부분,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본다라고 하면 조금 길게 보실 분들은 2025년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주가는 뭐 N자형으로 하든 더 왔다 갔다 하겠죠. 무작정 올라가는 주가는 없습니다. 무작정 올라가는 주가는 없으니 적정 타이밍에 매도하시고 계속 투자하실 분들은 거죠. 매도하셨다가 낮았을 때 다시 매수하시고 또 올랐을 때 또 팔고, 요걸 반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소한 2025년 정도까지. 근데 2025년이 되면 그죠, 또 그 시점에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은 저는 일단 요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사항이니 투자자분들은 참고하셔서 투자하셔서 많은 수익들 셀트리온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